식당에서 서빙하던 나를 비웃던 사촌들 환생한 나는 그 식당의 실제 주인이었다. 내가 죽은 순간 피가 목구멍을 타고 흘렀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나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 사촌, 내 믿었던 친구, 그리고 내 약혼자. 그들은 웃고 있었다. 이제 다 우리 거야,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워졌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나는 살아 있었다. 손에 쟁반을 들고 낡은 식당 유니폼을 입은 채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5년 전의 나였다. 내가 아직 그 지옥 같은 삶을 시작하기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의 나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꿈인가? 아니, 이건 기회였다. 내가 다시 태어난 거다. 이번엔 다를 거다. 그들이 나를 짓밟고 내 삶을 훔치고 내 꿈을 부숴버린 그 모든 순간을 되갚아줄 거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다. 한빛 식당,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곳, 이곳은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일군 유산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사촌들과 그들의 동맹들은 이곳을 내게서 빼앗았다. 내가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갉아먹었다. 첫 번째 기억이 떠올랐다. 사촌 언니, 지은이가 식당에 찾아와 내 앞에서 비웃던 순간.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이런 허름한 식당이나 지키고 있으니 인생이 그 모양이지.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다. 지은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탐냈다. 내 부모님의 재산, 내 식당, 심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까지. 그때의 나는 약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나는 혼자였다. 지은이와 그녀의 오빠, 민호는 내게 다정하게 굴었다. 그들은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식당 운영은 우리에게 맡겨. 왜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어리석게도. 그러나 그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식당의 소유권을 넘기도록 서류에 사인을 강요했고, 내가 반항하면 너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라며 비웃었다. 결국 나는 식당에서 쫓겨났다. 내 약혼자였던 재현마저 그들의 편에 섰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너 같은 여자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지은이와 손을 잡았다. 이제 그 모든 순간이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내가 다시 태어난 이 순간 나는 맹세했다. 그들은 내게 빚진 대가를 치를 것이다. 식당은 여전히 허름했다. 하지만 이곳은 내 부모님의 꿈이었다. 그리고 이제 내 복수의 시작점이다. 나는 쟁반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주방장 아저씨, 박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또 무슨 고민이야, 은비야? 아저씨,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식당,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는 눈을 깜빡이며 나를 쳐다보았다.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나는 웃었다. 그냥 이제 제 인생을 되찾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이 남기신 서류를 뒤졌다. 이전 삶에서 나는 그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지은이와 민호가 내게 보여준 가짜 계약서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다. 서류 더미 속에서 나는 발견했다. 한빛 식당의 진짜 소유권 증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모님이 남기신 비밀 계좌. 그 계좌엔 내가 전혀 몰랐던 돈이 들어 있었다. 부모님은 내게 이런 안전망을 남겨두셨던 거다. 심장이 뛰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나는 이 돈을 이용해 식당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지은이와 민호가 내게 했던 모든 짓을 되갚아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다. 은비야,
내 부모님이 너한테 이런 걸 남기셨을 줄은 몰랐네. 그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서와 계좌는 모두 합법적이야. 식당은 분명히 너 거야. 그럼 제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하지만 조심해. 내 사촌들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며칠 뒤, 지은이가 식당에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비야, 아직도 여기서 접시나 닦고 있네? 언제쯤 정신 차릴 건지?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오랜만이야. 식당 어때 보여?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허름한 데가 뭐가 좋다고. 그냥 팔아버리고 돈이나 챙겨. 팔아. 나는 속으로 웃었다. 너희가 그걸 노렸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지은이가 내 식당을 탐내는 순간 그녀는 이미 내 함정에 빠진 거다. 나는 그녀를 무너뜨릴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철저하게. 지은이의 방문은 내 계획을 가속화했다. 그녀는 식당을 팔라고 압박하며 서류를 들이밀었다. 이거 서명해. 우리가 좋은 가격에 팔아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은 독이 느껴졌다. 생각해볼게요. 언니. 나는 순순히 대답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다. 나는 이미 그 서류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전 삶에서 똑같은 서류로 나를 속였던 그들의 수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건 완전히 위조야. 내 사촌들이 꽤나 치밀하게 준비했군.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다. 이걸 증거로 삼아 그들을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식당을 제대로 장악해야 해. 그래야 그들이 반격할 여지를 주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을 장악하려면 먼저 돈이 필요했다. 부모님이 남긴 비밀 계좌에 있던 돈은 충분했지만 나는 그걸 현명하게 써야 했다. 다음 날, 나는 식당의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한빛 식당은 허름했지만 잠재력이 있었다. 서울 외곽이라 임대료가 저렴했고 근처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 덕에 손님층도 늘어날 가능성이 컸다. 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해 식당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주방장 박노인은 내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다. 은비야, 너 갑자기 어디서 이런 돈이 난 거야? 아저씨, 그냥 믿어주세요. 이 식당, 곧 서울에서 제일 핫한 곳이 될 거예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지은이와 민호가 식당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들의 약점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민호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회사가 불법적인 거래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이전 삶에서 알았다.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호의 회사, 특히 부동산 거래 기록을 파헤쳐 주세요. 뭔가 더러운 게 있을 거예요. 탐정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말했다. 꽤 위험한 일인데 확실히 보상해 줄 건가? 돈은 걱정 마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며칠 뒤, 탐정이 첫 번째 보고서를 보냈다. 민호의 회사는 여러 건이 불법 토지 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값싼 토지를 매입한 뒤 뇌물을 써서 그 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속이고 돈을 갈취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증거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민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한편 식당 리모델링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나는 SNS 마케팅 전문가를 고용해 한빛식당의 재오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서울 외곽에 숨겨진 보석, 한빛식당이 새롭게 돌아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세련된 인테리어 사진을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재오픈 날, 식당은 손님들로 북새통이었다. 나는 서빙을 하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지은이와 민호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호가 식당에 나타났다. 그는 새로 단장한 식당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은비, 이게 다 뭐야? 어디서 돈이 난 거지?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빠, 그냥 좀 투자받았어요. 식당 좀 살려보려고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그렇군. 근데 은비야, 너무 욕심부리지 마. 이런 식당,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욕심, 나는 속으로 웃었다. 욕심을 부린 건 너희야. 민호가 떠난 후, 나는 전화기를 꺼내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민호의 방문은 내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식당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보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다. 이전 삶에서 그는 내 식당을 빼앗기 위해 온갖 더러운 수를 썼다. 이번엔 내가 그를 먼저 치겠다. 탐정에게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민호의 불법 거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여러 토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했고 그중 하나가 한빛식당이 있는 부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 지역이 곧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식당을 손에 넣으려 했던 거다. 이 정보는 내가 그를 무너뜨릴 무기였다. 하지만 나는 신중해야 했다. 민호는 교활했고 그의 뒤엔 더 큰 세력이 있었다. 나는 그 세력이 누군지 알아내야 했다. 한편 식당은 점점 더 인기를 끌었다. SNS 덕에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한빛식당은 서울 외곽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나는 메뉴를 개편하고 부모님의 레시피를 살려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를 추가했다. 손님들은 특히 내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김치찌개를 사랑했다. 그날 저녁, 재현이 식당에 나타났다. 내 약혼자였던 그 남자.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그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은 배신을. 은비야, 오랜만이네. 그는 태연하게 말했다. 식당이 많이 변했어. 잘했네. 나는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재현아. 근데 여기 웬일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잘 지내는지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는 지은이와 손을 잡고 나를 버린 남자였다. 그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이와 민호가 그를 보냈을 가능성이 컸다. 잘 지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바빠서 이만 가볼게. 그가 떠난 후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재현은 내 약점이었다. 이전 삶에서 나는 그를 너무 사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내 복수의 일부일 뿐이다. 다음 날 나는 탐정에게 재현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부탁했다. 그가 민호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지은이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며칠 뒤 탐정이 전화했다. 재현, 그 남자 꽤 복잡한 놈이야? 민호의 회사에서 비밀리에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그리고 지은이와는 연인 관계야? 심장이 쿡 찔렸다. 하지만 놀랍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들의 배신을 알고 있었다. 증거는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사진, 통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다 확보했어. 좋아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죠? 탐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 민호의 회사는 끝장이야. 재현도 같이 무너지고. 하지만 지은이는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은이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그녀를 무너뜨리려면 더 큰 함정이 필요했다. 그 주말, 나는 식당에서 큰 이벤트를 열었다. 한빛 식당의 공식 재오픈 파티였다. 나는 지역 언론과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했고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때 지은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주인인 양 행동했다. 은비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대단하네. 그녀는 비웃듯 말했다. 응, 언니. 다 나 혼자 한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감지한 거다. 파티가 한창일 때 나는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고 손님들에게 말했다. 한빛 식당은 제 부모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꿈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저는 모든 걸 걸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내 눈은 지은이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 파티 이후 한빛 식당은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젊은 여성 사장이 부모님의 유산을 되린 감동적인 스토리라는 헤드라인이 여기저기 실렸다. 하지만 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내 목표는 복수였다. 탐정에게서 새로운 정보가 왔다. 지은이가 민호의 불법 거래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호의 회사에서 비공식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며 그 돈으로 자신의 럭셔리한 생활을 유지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나는 물었다. 확실해.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계좌 내역, 이메일, 심지어 민호와의 대화 녹음까지 있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공개할 때는 아니었다. 나는 지은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들고 싶었다. 나는 지은이를 식당으로 초대했다. 언니, 우리 식당이 잘 나가니까 좀 도와줘야겠어. 같이 운영해보는 건 어때? 그녀는 내 제안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 진짜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허름한 식당을 도와야 해? 허름하다고? 언니, 식당 지금 서울에서 제일 핫한 곳이야. 같이 하면 언니도 좋을 거야. 나는 일부러 순진한 척 말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좋아, 생각해볼게. 근데 은비야, 너무 잘난 척하지 마. 내가 잘 나가도 결국 너는 너야. 그녀의 말에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언니. 천천히 생각해봐. 지은이가 떠난 후 나는 탐정에게 연락했다. 지은이를 함정에 빠뜨릴 준비됐어요. 그녀가 식당에 관여하도록 유도할게요. 그리고 그때 증거를 터뜨리죠. 며칠 뒤 지은이가 다시 식당에 왔다. 그녀는 투자 제안을 들고 왔다. 은비야, 내가 돈을 좀 넣을게. 대신 식당 지분의 절반을 나한테 줘. 나는 놀란 척하며 말했다. 절반. 그건 좀... 왜, 싫어.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이 정도 기회를 거절하면 결국 망할 거야. 나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언니. 계약서 준비해와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다. 나는 이미 변호사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내게 건넨 계약서는 또 다른 위조 문서였다. 그리고 그걸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함정에 빠질 터였다. 며칠 뒤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은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자, 여기 서명해. 이제 이 식당은 우리 거야. 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언니, 잠깐만요. 이 서류, 좀 이상한데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무슨 소리야? 나는 준비해둔 진짜 소유권 증서를 꺼냈다. 이거 보세요. 한빛식당은 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준 서류, 이거 위조된 거죠? 지은이는 당황하며 서류를 낚아챘다. 너 뭐야, 이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변호사와 경찰이 들어왔다. 최지은 씨, 위조 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 지은이가 체포된 후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다. 언론은 그녀와 민호의 불법 거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민호의 회사는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하나씩 드러났다. 재현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민호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지은이와 민호가 무너지는 건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다. 나는 그 세력이 누군지 알아내야 했다. 탐정에게서 새로운 정보가 왔다. 민호와 지은이의 불법 거래는 서울의 한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기업은 민호를 이용해 값싼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그 기업의 이름은요? 나는 물었다. 강남그룹 탐정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강남그룹은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들의 회장, 김태주는 무자비한 사업가로 유명했다. 나는 그가 민호와 지은이를 조종한 배후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강남그룹을 상대로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탐정에게 말했다. 김태준과 민호의 연결고리를 찾아주세요. 어떤 대화, 어떤 거래든 상관없어요. 며칠 뒤 탐정이 녹음 파일을 보내왔다. 민호와 김태준의 전화 대화였다. 김태준은 민호에게 한빛식당이 있는 부지를 반드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 식당이 개발 구역의 핵심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 이건 내가 원하던 증거였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했다. 강남그룹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컸다. 나는 식당을 더 키우는 데 집중했다. 한빛식당은 이제 서울 외곽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프랜차이즈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강남그룹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들은 내 식당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김태준의 비서가 식당에 찾아왔다. 김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으시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요? 며칠 뒤 나는 강남그룹의 본사로 갔다. 김태준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빛식당, 우리에게 넘겨. 좋은 가격을 쳐줄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제 식당은 안 팔아요. 그건 제 부모님의 유산이에요. 그는 코웃음을 쳤다. 젊은 아가씨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야. 포기하는 게 나아. 포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장님, 조심하세요. 민호와 지은이의 증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웃으며 말했다. 흥미롭군.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 만남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나는 강남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준비를 했다. 탐정과 변호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언론의 모든 것을 터뜨렸다. 민호와 지은이의 불법 거래, 강남그룹의 뇌물과 자금 세탁.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고 강남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김태주는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한빛식당은 더 이상 작은 식당이 아니었다. 프랜차이즈로 확장된 한빛식당은 전국에 10개 지점을 두고 있었다. 나는 사장이자 내 부모님의 꿈을 지킨 딸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평화롭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재현은 감옥에 갔고 지은이와 민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김태주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다면 내 마음은 더 가벼웠을까? 어느 날 박노인이 내게 말했다. 은비야, 넌 대단한 일을 해냈어. 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근데 이게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정하는 거야? 넌 내 삶을 되찾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나는 식당 테라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여전히 치열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한빛식당을 더 키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나만의 꿈을 위해. 마지막으로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엄마, 아빠, 나는 속삭였다. 잘했죠? 바람이 부드럽게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그들이 내 곁에 있는 듯 했다.